하나, 둘, 삼, 넷, 다섯. 하나, 둘, 삼, 넷, 다섯. 야, 이거 말고 더 좋은 박격포 없냐? 하나, 둘, 삼, 넷, 다섯. 하나, 둘, 삼, 넷, 다섯. 야, 이거 말고 더 좋은 박격포 없냐? 정우지, 아빠 일하고 있어. 에이. 컴퓨터 조립은 정유성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유성TV죠. 오늘은 우리 MSI에서 메인보드를 하나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매년 그래왔었죠. 시중에 나와있는 메인보드 라인업 중에서 딱 어떻게 보면 정중앙에 포지션을 항상 고수하고 있는 우리 MSI에서 나오는 B760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인텔 14세대까지 출시를 최근에 했죠. 그런데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CPU 소켓을 1700 소켓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B760 보드로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1700 소켓을 쓸 수 있는 인텔 12세대, 13세대, 14세대까지 전부 1700 소켓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라면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겠죠. 원래 인텔은 새로운 CPU를 출시를 할 때 소켓도 바꿔서 새로운 나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켓도 변경을 했었지만 10세대, 11세대부터 획기적인 나노 기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소켓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CPU 회사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이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이득인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한 이득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서라도 더 높은 성능과 발열이 적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면 모든 소켓을 지원할 수 있는 CPU를 내놓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예전에 우리 AMD가 AM4를 굉장히 오래 썼었죠. 4, 5년 정도를 CPU를 새로 출시를 해도 AM4 소켓에 맞는 메인보드만 있으면 전부 다 호환이 가능했던 것처럼 인텔도 지금 현재는 AMD의 수순을 밟고 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MSI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MSI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등급 보급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격포 버전, 그 다음에 박격포 맥스, 이제 B보드에서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상은 이제 ATX 보드를 사용을 하는 토마호크나 상위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격포 안에서도 라인업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박격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격포 맥스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12세대 CPU에서만 지원을 했던 BLCK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이 맥스 버전이고요. 오버클럭이 지원을 하지 않는 보드가 그냥 일반 박격포인데요. 13세대부터 BLCK 베이스 오버클럭을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맥스와 일반 모델의 차이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 차이는 맥스 모델이 2, 3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일반 박격포를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와이파이 모델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보통 와이파이는 이 맥스 모델에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 현재 B760에서 나눠질 수 있는 거는 DDR4를 지원하는 박격포 와이파이, DDR5를 지원하는 박격포 와이파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100만원 초중반에서 컴퓨터를 구성하시는 분들 중에 심심치 않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 게 무선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블루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데스크탑 쓸 때는 보통 다 유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쓸 일이 뭐가 있냐 하시지만 일반 사용자분들도 분명히 1년에 한두 번, 그 한두 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꼭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게임패드, 그 다음에 프린터, 여러가지 마우스, 무선 키보드 같은 것들도 동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블루투스로 쓰기 때문에 한번 이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편리함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죠. 근데 지금 굳이 2만원 아끼자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한번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직접 아무거나라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 이래서 블루투스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개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구성품들입니다. 일단 기본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가지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이 MSI에서 나오는 MSI의 이제 상징이죠. 이 용돌이, 용돌이 맞나요? 용갈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제 MSI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가지 케이블에 쓸 수 있는 이런 스티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나 메인보드에 붙여서 조금 더 이제 커스텀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메인보드 와이파이,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요즘에 좀 고가의 이제 와이어로 되어서 조금 이렇게 선을 길게 늘어들 수 있는 수신기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편리했을 텐데, 이게 사실 저도 사용을 해봐서 알지만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이 USB들 낄 때 좀 간섭이 있어서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안테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M.2 SSD를 별도의 나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나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인치나 하드를 추가하실 때 쓸 수 있는 SATA 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메인보드는 딱히 뭐 볼 거 없죠? 내용물은 뭐 딱히 볼 건 없고요. 자, 이 메인보드 이 실체를 보시면 이 금액이 굳이 결코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통 이런 그레이, 은색, 실버의 계열의 메인보드로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화이트 컨셉의 컴퓨터에 많이 집어넣는데 많이 들어가고, 검은색에 넣었을 때도 이런 고급스러운 반짝이는 실버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포스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박격포의 전원부는 총 1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은 8핀 전원을 2개씩 받아들임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열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이렇게 해놓고 낮은, 그러니까 모양만 방열판을 끼워 놓는 메인보드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는 이 높이가 보이시나요? 거의 이거 CPU 쿨러에도 이 정도까지는 안 넣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냉각을 위해서 이런 무지막지한 전원부 방열판을 집어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M.2 방열판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일반 맥스 모델이 아닌 경우는 SSD 방열판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맥스 모델부터는 M.2 방열판이 2개로 늘어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요즘에 이제 2.5인치 SSD나 하드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M.2 SSD의 용량을 많이 늘리거나 증설을 통해서 자료를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SD 2개에 전부 다 방열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전작 B760 박격포와 B660 박격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전원부들의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쪽에 보시면 USB-C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 새로 나오는 케이스에는 USB-C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인보드 이런 C 타입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USB 3.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ATA 선도 총 6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5V RGB 헤더가 이쪽 위쪽에 하나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총 2개로 구성되어 있고, 12V RGB 헤더도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슬롯이 스티라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두껍고 무거운 그래픽카드도 흔들림 없이 꽉 잡아줄 수 있는 스티라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DR5를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최대 7000클럭의 속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램뱅크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PCI 4.0을 완벽하게 호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 PCI 4.0을 지원하는 M.2 SSD를 썼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를 체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를 많이 하시거나 영상 편집이시나 고용량 파일을 다루실 때에는 엄청난 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IO 포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USB가 2.0 4개, 그 다음에 USB 3.0 A 타입이 3개, 그 다음에 C 타입까지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안테나, 그 다음에 8채널 오디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하실 수 있게끔 HDMI, DP 포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B보드 중에서도 높은 사양의 보드답게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기존 저렴한 메인보드들에서는 4개에서 6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MSI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모델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박격포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는 B360이었나? 아마 그때쯤부터 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점들이 이제 RGB PC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의 출시, 여러가지 그래픽카드나 CPU의 스펙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경쟁업체 AMD에서는 AM4의 소켓을 새로 내고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겪었을 때 만들어진 이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MSI가 일반 메인보드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메인보드 회사보다는 게이밍 브랜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력 질주를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 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박격포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하시거나 조금 알아봤던 분들도 박격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고급형 메인보드에서는 품질이 높고 동급 대비 성능이 높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은 저렴하진 않았어요. 가격은 다른 제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와 이게 엄청 싸다는 아니었지만
보였지만 정말 이리저리 고민을 해봐도 이 MSI를 대적할 수 있는 보드가 없을 정도로 그 가격대에서 다른 제조사들을 눈 돌릴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MSI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급형이 아닌 최고급 라인업도 충분히 만들었었고요. MSI가 사실 이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2017년, 18년 이때까지만 해도 MSI 게이밍 메인보드의 원탑은 갓라이크였거든요. 이 갓라이크가 바로 MSI에서 만든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컴퓨터 덕후들은 게이밍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이 IT 덕후들은 보통 에이수스나 이제 기가바이트를 떠올리시겠지만 MSI도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3대장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